네, 잠시만요. 그리고 관객분께서 이렇게 그 배우존이라고 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 하나씩 나오죠. 일단. 네. 그리고 저 부끄러워서 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합격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우겸 씨의 그 배우전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관객 한 분께서 이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케이크 한번 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자고요? 네네. 같이 소원 빌어야. 네, 소원. 아, 네네. 소원 한 번만 좀 빌고. 네. 사실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 사진 찍으려고 준비했거든요. 아니요. 네. 간단히 노래라도 한번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네. 아, 불렀어요? 또 부를까요? 네. 잠시만. 생일 축하합니다. 배우전 축하합니다. 네, 그걸로. 제가 저 혼자 부르는 느낌이라서 따라 불러주시는 건가요? 아, 네. 네. 배우전 축하합니다. 배우전 축하합니다. 사랑해. 배우전 축하합니다. 잠깐. 소음 밀고. 네, 소음 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로선님이 인사 먼저 하시고 이제 배우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인사하면 되나요? 네.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낮과밤을 연출한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객 여러분 한 16분 들어와 주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단체방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한국 사람 스타일이죠. 또 이렇게 첫 질문을 하시기가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린 기념으로 우리의 낮과밤 질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처음 봤는데 청춘의 사랑은 아주 이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물의 태도, 빛의 사용, 카메라 위치, 이 영화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도 가장 어떤 한 씬을 꼽으려고 하면 또 우철과 지영이 다투는 씬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다투는 씬 또한 각자 입장이 다 이해가 되어서 또 더욱더 그렇게 먹먹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멀리서 되게 사력 있게 보고 있다라는 시선이 되게 두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뻔한 질문 드리자면 그 김우겸 배우를 캐스팅하고 또 이제 지영 역할을 직접 연기를 하시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 캐스팅 과정이라든지 그 두 분의 호흡 혹은 이렇게 우겸 배우를 선택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이런 연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겸 배우와 함께 하게 된 거는 제가 사실 연출부로 참여했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단편 영화에서 우겸 배우가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오디션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영상으로만 이제 카페에 올라온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겸 배우는 그 역할은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짧은 한 10분짜리 초단편을 원래 같이 찍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그 영화를 사정상 찍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에 뭔가를 꼭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 영화를 찍게 되고
이제 그 남자 배우를 찾던 중에 가장 먼저 우겸 배우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바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우겸이가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뭐 비행기도 다 끊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행을 택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 하루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아마 전화를 줬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더 잘 열심히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 제가 연기를 한 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고민하시던 그 하루 동안은 그 비행기표 환불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근데 꽤 비싸기도 했고 돈이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여행이. 그래서 사실 그거 여행 뭐 옷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장비 같은 거를 다 사서 있었었는데 사실 네, 택하게 됐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예전부터 연기 연출도 병행하셨잖아요, 서영 감독님께서. 근데 이번에 근데 우견 배우님한테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랬을 때 혹은 조금 어떤 어려운 지점은 없었을까요? 그 같이 하는 그 배우가 호흡을 하는 배우가 또 연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어려움이나 또 흥미로운 지점들, 또 반대로 소영 감독님 또한 연출을 하시면서 또 연기를 병행했을 때 또 그게 객관적으로 되시는지 또 그런 지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업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소영이랑 같이 작업할 때 감독이랑 대화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영이가 스탠스를 그렇게 촬영장에서나 아니면 준비했을 때 사실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스탠스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뭔가 저한테 어떤 감독으로서 뭔가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한다기보단 그냥 배우로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영화의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을 때 뭔가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과는 뭔가 저는 감독님들한테 말할 때는 약간의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조금은 갖고 있을 텐데 뭔가 오히려 더 그냥 편하게 해줘서 뭔가 그런 그 소통의 지점이 있었으면 좀 더 다른 작업보다는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가끔씩 촬영할 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좀 디렉팅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우철이가 전체적으로 몸이나 어떤 그런 느낌 상태가 좀 지쳐 보였으면 좋겠다. 밤새 노동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 말고는 딱히 그 소영 감독님이 어떤 다른 디렉팅이나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빵도 배우셨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께서 예전에 제빵을 또 하셨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뭐 배우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빵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우겸이가 그때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 수업을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반죽을 약간 만지고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줬었던 기억이. 저는 그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할 때 사실 제 욕심에서 제가 뭐 단편 영화를 찍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상대 배우나 혹은 스태프들한테 뭔가 좀 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 제가 디렉팅을 거의 안 하고 사실 진짜 많이 기대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정신이 없음을 아니까 그래서 더 사전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게 저한테는 물론 굉장히 바쁘고 저 나름대로 힘들긴 하지만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배우한테 되게 사소한 말이어도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되는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배우 간의 호흡도 호흡이지만 굉장히 스태프과도 되게 호흡이 좋았겠구나, 현장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겠구나, 되게 친구 같은 분위기에서 되게 가족같이 찍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에서도 그게 되게 드러나서 오히려 이 영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스페인 얘기에서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갔다 오셨나요? 순례길을 가려고 하셨던. 네, 순례길을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냥 놀러 갔다 왔습니다. 놀러라도 네. 가고 싶은 어떤 어쨌든 너무 가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스페인 산티아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좀 힘든 시기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좀 이렇게 좀 상황을 뭐 좀 이렇게 전복시키고 싶다, 뭐 아니면 좀 다시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준비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로 못 갔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아쉽죠.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약에 간다면 바로 가고 싶어요. 왕성한 활동하시고 코로나 끝나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질문 주시는데요. 일단 우리 낮가방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얘기 조금만 더 진행해보고 다른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좀 특이하달까요?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다툼 이후에 이들이 화해하는 계기라든지 혹은 어떤 둘이 만남이 있지 않잖아요. 각자의 어떤 시퀀스가 진행되는데 전 그런 몽타주 씬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 만나지 않더라도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스트레칭 할 때 그 씬, 몽타주 씬이 이제 충돌하면서 또 담배 피는 씬들이 또 충돌하면서 이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이들의 그 함께한 시간의 깊이, 관계 깊이가 좀 전달돼서 오히려 그 생일 파티 이후의 장면에도 조금 그런 납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씬을 연출하실 때 혹은 그 갈등 이후에 그리고 생일 파티 사이 장면에 대해서 배우와 감독 간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몽타주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계기? 두 사람이 화해하는 계기가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웃으면서 같이 초를 불 수 있을까? 소원을 빌고 그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각자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지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영이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그 우철이가 어쨌든 밤에 노동을 하면서 그 피로함을 몸으로 느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영이가 그 시간을 좀 겪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겪는 시간 동안 우철이도 지영이를 피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했지만 그 시간 동안 내내 지영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두 인물의 시간을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배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씬들을 그 몽타주 씬을 거의 몰아서 우겸이가 나온 장면을 몰아서 거의 첫 회차에 찍었었던 것 같아요. 빵집 장면이랑 이제 뭐 담배를 피거나 이런 장면들을. 근데 좀 제 기억으로는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근데 저도 사실 그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맡긴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세요. 빵집에서 되게 어려웠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정호 배우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그 저희 빵집에서 대장 있잖아요, 대장. 그 대장분이 저한테 그럼 너 쉬라. 너 야간에 하지 말고 그냥 주간에 나와라. 그렇게 하는 씬이 기억이 남는데 그때 뭐랄까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거나 제 감정선이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분이 너무 연기할 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뭔가 좀 더 에너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는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씬이 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명확한 정답을 내리지 않고 찾아나간다는 태도가 오히려 좀 더 현명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의 입장에서 관객들도 각자 입장에서 조금 들어가서 해석할 여지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질문들을 보니까 오히려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아요. 이 공간이 아마 봉은동 아파트죠, 그죠? 네. 그 공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먼저 김소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전작인 선화의 근원과 함께 우리 낮과 밤을 보면 공간의 활용이 흥미로워 보이는데 특히 공간을 좀 더 좁게 표현한 연출이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드레스룸을 찍는 촬영 위치가 좁은 공간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구도는 어떤 의도로 결정하시는지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낮과 밤이라는 요소가 또 흥미롭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 사실 이 공간은 뭐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 공간은 이 집은 두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이 뭐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취향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곳곳에 뭐 제가 연출을 했으니까 저의 취향이 묻어있는 그런 미술들을 했고 또 그렇게 공간 안에 놓여있는 인물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집은 좁지만 그리고 집 구조가 저희 집인데 집 구조가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둘이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덩그러니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 주변을 많이 그러니까 인물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공간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벽이나 이런 곳에도 미술에도 많이 신경을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고 저한테 그 의미가 너무너무 커서 저한테는 항상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 독립 영화, 단편 영화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좁은 집, 특히 이제 청춘남들이 좁은 집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찍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정육뭉체 집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찍더라도 되게 납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깊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렌즈들을 활용하면서 찍으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빛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빛의 활용은 이 시간대가 다른 게 굉장히 두 사람한테 중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에 대한 것이 또 중요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낮에 햇빛 쬐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햇빛을 쬐는 게 엄청 사람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사람 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우철이한테는 그게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의미를 전달하기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간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우겸이랑도 사전에 준비하면서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리딩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싸우는 씬은 거의 같이 대사를 다 다시 한번 썼었던 것 같고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면서 그 싸우는 씬에 대한 대화를 막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리딩을 하다가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겸이가 저희 집에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우겸이도 되게 그 공간에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치열하다면 치열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소름 돋으면 또 소름 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영화 그 배우님과 대화하거나 혹은 영틀적으로 또 이 영화에 레퍼런스가 또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연연풍진을 많이 봤고요. 그 연연풍진에서 이제 노동하는 현장을 묘사하는 방식 같은 거를 많이 참고했고 또 이제 미술은 굉장히 부끄럽지만 또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들을 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대만의 아트하우스 영화들을 많이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건재 감독님 잠 못 드는 밤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스타일은 굉장히 다른데 되게 정제된 스타일에 오히려 그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이야기면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혼자만의 그런 굉장히 그냥 혼자 보면 재밌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철과 지영이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각자 이제 감독님 그리고 이제 우겸 배우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되게 뭐랄까 오늘 영화를 정말 다시 오랜만에 봤는데요. 저기 앉아서 정말 뭐랄까 지영이가 뭔가 좀 10배는 100배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랄까 좀 더 애 같은 것 같아요. 좀 더 지영이가 성숙하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리드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씨앗은 그 아까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 없이 그런 계기 없이 싸움을 풀어졌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됐냐면 그 지금 누구냐 마사지 샵의 사장님인가요? 매니저님인가? 매니저님이 선물 주면서 그 지영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그런 어떤 엄청 긍정적이고 아주 자그맣지만 긍정적인 기운을 먼저 지영이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영이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철이는 모르겠죠. 지영이가 밤을 샜거나 아니면 뭐 같이 밤을 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케이크나 아니면은 그 차린 상을 보면은 되게 뭐랄까 풀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참 못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철이는 훨씬 더 지영이보다 좀 더 용기가 없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오늘 모든 영화를 보니까 약간 저의 모습들이 어떤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철이도 저한테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해요. 네. 그냥 뭐 오늘 본인 자리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저 끊지는 않았는데요. 그 질문은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낮가밤에서 네네네. 우철과 지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죠. 네, 나오죠. 네. 이 둘이 이제 엔딩에서는 촛불을 불고 끝났잖아요, 그죠? 네 끝났죠. 그 둘의 이제 이후의 삶은 어땠을지를 그런 질문이었군요. 네. 죄송해요. 네. 끝나고 이제 어떻게 지냈을까?
고민할 시간 드릴까요? 네네 먼저 네, 하시면 먼저. 네. 참 재밌네요. 저는 사실 그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당장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은 얼마 있다가 비슷한 이유로 또 싸우고 그게 조금 더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놓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한 건 이 관계에서 우철이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굉장히 계속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다음번에 지영이가 많이 지쳤으면 그때는 좀 우철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서로가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조금 덜 힘든 사람이 보듬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계속 싸우기는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 생각을 완료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끝나고 나서도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뭔가 사실 그런 싸움도 이미 뭐랄까 좀 되게 엄청 관계가 깊었고 그리고 약간 연인을 넘어서서 좀 뭐랄까 깊은 관계 속에서 싸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결혼하고 그리고 우철이가 평생 지영이한테 배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이제 감독님 혹은 배우님 각자의 의견에 또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게 이 영화가 다양한 층이나 레이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의견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슬펐거든요. 저들은 저러다가 결국엔 헤어지겠지. 왜냐하면 친구들처럼 현실적이지 못하고 나이브하니까 결국 이런 충돌을 몇 번 겪다가 헤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렇게 웃고 끝나는 게 되게 슬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댄스라는 것도 되게 뭐 판타지처럼 느껴지면서 되게 슬픈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우견 배우님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따뜻한 감성적인 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각자의 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이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다음 영화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만 했는데도 시간이 꽤 되네요. 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죠? 자, 두 번째 영화는 이제 변성빈 감독님이 이제 연출하신 신의 아이들은 연기가 어렵다. 이 작품을 이제 보면서 저 4인 에튜드, 즉흥 연기 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나리오는 있었는지, 아니면 상황만 주어지고 했었는지 뭐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대본은 없었고 그래도 텍스트화해서 서로에게 약속을 한 거는 지점을 정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보 전달할 거는 꼭 해야 될 거를 이제 미리 정해두고 예를 들어 나중에 감독이랑 그 극 중에서 우겸이랑 그 사귀는 사이라는 거를 뭔가 처음에 하기 위해 뭐 해준 배우가 칫솔을 2개 봤다고 하는 거라든가 어쨌든 꼭 해야 되는 대사나 아니면은 좀 전복되는 지점들 그런 것만 정하고 진짜 즉흥 연기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재밌는 게 이 영화의 사실 뭐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어떠세요?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을 때 연기하는 거랑 이렇게 즉흥적 상황만 주어지고 어떤 몇 개의 단어들과 상황만 주어지고 할 때 어떤 연기의 차이를 느끼시는지 그리고 또 관객분 질문해 주셨는데 변성빈 감독님께서 1,000만 원이요? 라고 하시는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여쭤봐달라고 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집에서 연습해 왔어요.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일단 더 뭐랄까 정해져 있는 지점만 있으면은 되게 뭐랄까
좀 더 대사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뭐랄까 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 공기에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떻고 약간 우리는 말하면서 항상 그런 거를 눈치를 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범위의 어떤 감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경험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빈이 형은 되게 촬영 현장에서는 좋았어요. 그 1,000만 원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 촬영장에서 서로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인이 편집하셨으면서 그걸 왜 안 잘렸는지 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믹싱해서 좀 뺐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저는 이 작품이 또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지점은 이 작품이 신의 딸을 춤을 춘다라는 단편 영화의 어떤 또 다른 버전 혹은 그 이후에 촬영된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연기하는 이건 짜여졌던 시나리오, 근데 여기는 짜여지지 않은 시나리오니까 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호흡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비전문 배우님, 혜준 배우님께서 약간 조금 뭔가 연기를 해야 된다는 자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어색한 지점이 있다면 그걸 매력으로 극복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우겸 배우는 되게 자연스러운 반면에 이 그 작품에서는 어색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끌어가야 되다 보니 좀 뭔가 버거워한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의 춤을 춘다. 그리고 혜준 배우님 되게 오히려 더 편안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지점은 연출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시스템의 차이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지점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민이 형이 뭐 우겸아 너가 여기서 꼭 이거 해줘야 된다. 그럼 다시 가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꼭 뭐지 짚어주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마 뭐 무용지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약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뭐랄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어요. 그랬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연기 가해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능청스러워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혜준 배우가 이제 실제로 처음이셨던 걸로 아는데 촬영하면서 연기에 도움을 주신 일화가 있는지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지점도 좀 궁금하네요. 연기 레슨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친구들끼리 하거나 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뭐지 그 레슨 대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혜준 배우님이랑은 저기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오늘 상영되지 않은 영화에서 만났는데 되게 뭐랄까 연기를 혜준 배우님께서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전 사실 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뭔가 오히려 그 친구가의 에너지가 너무 더 대사를 했을 때 약간 장점으로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았고 연기를 같이 하면서 놀랐던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뭔가 연기를 제가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할 때 뭔가 제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능동적이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을 맞추는 배우가 그 트레이닝된 전문 배우든 비전문 배우든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다른 지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웠다고 뭐 이렇게 연기 레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뭐 학교에서나 배웠던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 오늘 우리 집에 나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제가 또 비전문 배우 어떤 다른 분들이랑도 많이 연기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뭐랄까 제가 그때가 좀 더 편하고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돋보여서 그런 건 아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솔직한 답변. 네, 장난이고 네, 그 뭐랄까, 농담입니다. 뭐랄까 제 앞에서 좀 더 뭐랄까 그 어떤 연기 기술, 연기술이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어떤 되게 기술적으로던가 아니면은 좀 엄청 노련하게 앞에서 연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약간 좀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선배님이다.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제가 체감적으로 좀 더 멀어진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김에 이제 우리 집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질문 주셨는데 우리 집에서 아역 배우님들과 호흡을 맞추는 건 어떠셨는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또 이제 성인 배우로서 또 어떻게 또 끌어가야 되는 지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지점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그 나무로 나오는 예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엄청 귀여운 친구, 엄청 조그만하고 그 친구가 어 되게 뭐랄까 가만히 못 있었어요. 가만히 못 있었고 한 번 컷을 할 때마다 그 부은주 감독님이 그 엄청난 설득을 했었어야 됐어요.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고 그 대신 이걸 한번 웃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파를 먹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 게임방 가자 뭐 이런 어떤 거래를 많이 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근데 뭐랄까 되게 엄청 잘해줬고 약간 그 예찬이라는 친구는 엄청 되게 똘똘했어요. 저보다 훨씬 카메라를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럼 감독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되게 똑똑했고 똘똘했던 아이고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그 거래를 잘했죠. 예를 들어 이번 한 번 하면은 다음엔 2개, 3개 이렇게 올리면서 되게 똘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경이로 나오는 그 여자의 그 친구는 되게 뭐랄까 약간 캐릭터랑 진짜 실제 성격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되게 진중한 면도 있고 좀 기본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지만 그 촬영 현장 내내 약간 좀 그 친구가 되게 눈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뭐랄까 뭔가 좀 어린애답지 않게 어떤 에너지가 있고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감독님이랑 저랑 그 예찬이랑 하은이 그 남경이 그 친구랑 에버랜드를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종성 역할도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나 혼자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어떤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지점도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섬뜩하게 느껴졌던 장면이 사실 면접 보러 가면서 아이들한테 알았어 이따 봐 금방 올게라고 할 때 되게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마치 이제 아이들 버리는 엄마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런 이제 모습처럼 이게 뭔가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싸한 느낌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선물을 사 주려고 했던 것 또한 진심이기도 하잖아요. 그 선택이 저는 어떤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면접 보러 갈 때 그렇게 환하게 웃었던 네. 일단 거기 제가 떠났을 때 그때는 그래도 제가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그 아이들이랑 약간 유대적으로 좀 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하게 느껴졌던
봤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연기를 했었을 때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도 좀 뭐랄까 그 뒤에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그 경찰차가 오잖아요. 근데 그 경찰차가 저희 집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그게 오늘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로 하여금은 좀 뭐랄까 순수한 미소였지 않았나? 네. 왜 웃으시죠? 예, 예. 좀 악이 없는 어떤 진짜 그냥 애들의 장난을 받아주는 그런 종석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했어요. 어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에는 따로따로 이방 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걸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숨기고 있는데도 애들한테 이제 선물을 사온다는 지점이 되게 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좀 있어서 그런 지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또 비슷하게 고백의 작품에서도 어떤 섬뜩한 장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김의근 배우는 꼭 한 장면 한 순간을 꼭 챙겨가는구나. 사실 저는 단편 영화에서 그런 한 순간만 챙기면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연의 캐릭터 역시 이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자신의 이제 불찰로 인해서 일이 커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영훈이 뒤져보자 가방 뒤져보자 할 때 그 호재가 이제 다투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너 왜 혼나고 있는데 그 정연 역할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양호실에 가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양호실에라고 보통 말하면 저는 우물쭈물하거나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줄 알았는데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네, 양호실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되게 엄친아 같은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되게 섬뜩하구나. 진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오히려 인물의 레이어가 되게 넓어진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착할 줄만 알았던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구도 좀 그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웠는데 그 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정은이 그런 친구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솔직하게 지금 감정을 바로 드러낸다기보다는 한 몇 보 뒤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어떤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 반장이라는 위치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 진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드러낸다는 친구보다는 그냥 좀 뭐랄까 좀 더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신에 즉 그 전컷에 제가 그때 넘어졌을 때 다친 상처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만지작거리면서 저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저걸 엿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실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펼치면서 웃었던 거 아닐까? 오히려 더 그 흉터를 더 보여주고 좀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내 작품 중에서 이제 우경에서 되게 레이어를 되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우경 배우의 선한 마스크와는 좀 다른 어쩜 좀 다양한 사람의 그 다양한 캐릭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쇼컷을 한 영이라는 친구와 이제 양호실이죠? 양호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둘이 로맨스 기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와는 이제 원래는 어떤 관계였는지 또 설정을 할 때는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 어떤 뭐랄까 덤터기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 뭐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리고 그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되게 멀리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싸죠. 그 김영이라는 친구는 아싸고 저는 인싸였던 것 같은데 정현은. 근데 거기서 정현이 멀리서 약간 소외되지만 좀 호감이 가는 어떤 그 김영이라는 친구한테 계속 시선을 뺏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양호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인싸지만 그렇게 아싸의 그 영희한테는 오히려 함부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잘 말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간에 따라서 그 정현이 조금 다르게 행동했으면 좀 재밌겠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다른 반응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희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좀 수세에 몰리고 좀 되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좋아하는 친구보다는 사실 지금 저의 위치나 아니면 안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감상평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상영한 영화들 속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오늘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들이었는데요. 우기현 배우님 캐릭터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선하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숨거나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님은 스스로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고 하시고요. 잘 듣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혹은 또 뭐 본인의 성격과 이제 비슷한 역할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선택할 때도 그런 영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고백이란 영화는 그 감독님이 저를 어떤 연기적으로 보고 무언가를 뽑았다기보다는 저를 봤을 때 약간 생각보다 딱 느낌이 오셨대요. 너무 정현이랑 닮았고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보여줘서 저를 캐스팅하셨다고 들었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좀 저랑 그렇게 결이 많이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인물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생각할 때 항상 뭐랄까 어떤 완전 새로운 저랑 동떨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으로 고민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혼자 펼칠 때도 좀 뭐랄까 저의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겪었던 딜레마나 아니면은 저의 삶을 살아갈 때 약간 그런 고민들이나 문제들을 꼭 항상 저도 모르게 그 시나리오를 볼 때나 아니면은 그 연기를 준비할 때나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연기했을 때 좀 많이 제가 의지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도 좀 녹아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엄청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실 보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내면들을 뭐랄까 인물에 대입시킴으로써 좀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으로 제가 살아갈 때 마음껏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나리오 보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중에 또 실제 성격에 대한 여쭤보시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영화 중에 가장 닮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을지, 그리고 또 그 중에 캐릭터 말고 이제 실제 성격은 또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 배우전을 했었을 때 그 GV에서는 제가 종석을 좀 많이 닮았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좀 걱정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사회적으로 내가 많이 좀 뒤처져 있다거나 아니면 짓눌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스스로 딱딱해지는 것 같거든요. 종석은 우리 집. 네, 종석 우리 집에. 우리 집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안 좋은 생각이나
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유연하지 못하고 뭐 애들 장난도 못 받아치고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종석의 그런 부분이랑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뭐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잘 못하겠고 네 편 다 저한테 비슷한 모습들이 아마 툭 튀어나와서 관객분들도 어느 정도 어림짐작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실제 성격은 INFP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우겸님 배우님 배우자 너무 잘 봤습니다.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이제 영화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 좀 거창하게 대답을 하시기도 힘드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항상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잘 들으세요. 네. 처음에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어떻게 되셨는지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화를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아, 네. 예. 연기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기 어머니가 연기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뭐랄까 연기를 좀 제가 능동적으로 이거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갖고 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제 근처에 예고가 있었고 연극영화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공부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좀 연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수학원 다녔을 때요.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 연기학원을 다녔을 때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가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영화과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 연락을 줬어요. 연락을 줘서 너 영화 한번 찍어볼래? 해가지고 했던 게 세종대에서 처음 찍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디 봉고차를 탔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봉고차를 탔던 거 어떤 아저씨들이랑 네, 그 영화가 뭐 세상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재수생이었어가지고 뭐 그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그거를 파일을 달라거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영화를 처음 하게 된 계기였고 사실 영화 이렇게 독립 영화를 할 수 있게 된 큰 계기는 그 변성빈 감독님이랑 처음에 그 졸업 영화를 찍었을 때 뿔이라는 작품인데 그거를 찍게 되어서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네, 중요하죠. 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좀 뭐랄까 좀 많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저만의 시선으로 좀 작품을 보거나 혹은 인물을 보거나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좀 과감하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리기도 하면서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의 연기하는 흥미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떤 외부에서 어떤 배우로 보여진다기보다는 제가 어디서 하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무대에서든 제가 좋아하는 흥미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작품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준비가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질문 중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컨셉이신지 오늘 얘기를 해주셨으면. 오늘 그 마지막이어서 오늘 배우전 마지막이어서 좀 저는 원래 이렇게 잘 입지 않아요. 되게 뭐랄까 되게 청바지에다가 미국 대학생처럼 입으시죠. 예, 미국 대학생처럼 입는데 되게 뭐랄까 오늘은 좀 뭐랄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차려입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뭔가 차려입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감사 인사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옷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차려입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질문인가요? 어떻게 옷을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 감사하다는 어떤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배우님뿐만 아니라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뭐 오늘 영화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우경 배우님은 혹시 이제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고, 이게 똑같이 이제 소영 감독님도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작품을 연출 혹은 또 이제 연기하고 싶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냥 완전 코미디는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건 아주 심각하고 어두운 순간에 유머가 나타나는 영화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장르의 코미디가 가미된 그런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영화는 항상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경 배우님은 혹시 어떤 장르나 캐릭터를 하고 싶으신지? 저도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정말 코미디를 캐스팅해달라는 지금 약간 그런 코미디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저도 일상생활에서 좀 웃기거나 그런 호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카메라 앞이나 영화 속에서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한번 표출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라는 장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계속 패션 얘기 나오니까 계속 패션 얘기가 나오시는데 오늘 레드 스니커즈가 아주 멋지다고 좀 얘기를 해주십니다. 누구시죠? 네. 비밀입니다. 아, 네네. 요새 배우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네. 또 감독님도 요새 제일 큰 고민은 뭔가요? 네. 싫어요. 네. 여쭤볼 거예요. 네. 네, 요즘 고민은 그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굳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봐도 어떤 시나리오를 보든 아니면 어떤 책을 보든 아니면 제가 어떤 사람을 보든 약간 제가 보는 방식으로 본다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영화들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했던 그런 연기도 뭐 좋았지만 그게 최선이었지만 그거 말고도 그 감독님들이 원했던 게 뭔지 알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졌어요. 좀 더 내가 그냥 좀 더 노력해서 그리고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를 비우고 뭐랄까 감독님 말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좀 더 쉽게 내가 바꿔보자. 그러니까 내 시선을 너무 많이 고집하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의 어떤 보는 세상이나 그런 시야들을 좀 더 좁게 만드는 것 같고 더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리고 결국에는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뭐랄까 저라는 어떤 그런 그 저만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좀 버리고 좀 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유연한 어떤 태도. 네네네네.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싶어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요? 저는 요즘 되게 제가 그 불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서 제가 상태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늘 불안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재작년 이맘때에 만든 저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저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되게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 불안을 떨칠 수 있을까. 근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때가 막 떠오르면서 생각을 하니까 막 그때 우겸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거 영화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사랑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던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아 지금 이 불안에 대한 고민을 아마 평생 안고 살아갈 텐데 약간 그런 생각도 또 들지만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씩 답을 그게 순간적일지라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갑자기 그런 다짐을 했고 그, 그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래가 정말 저한테 좋은 지침이 돼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불안인 것 같습니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로 얻었듯이 또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알려주시면 또 힘이 나는 시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쉽지만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겸 배우님 마지막 소감 그리고 차기작 소식 전해주시고요. 감독님 똑같이 이제 그 소감이랑 차기작 소식 그리고 차기작에 혹시 김우겸 배우도 나오는지 꼭 질문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요거 한번 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겸 배우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게 또 그 우겸의 배우전이어서 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겸이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로 되게 아까 우겸이도 말을 했지만 정말 친구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되게 진심을 담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제가 저 혼자 고민해야 될 것들을 또 같이 고민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웠고 그리고 작년에 같이 막 상을 타고 엄청 좋은 일이 막 많으면서 저는 되게 저를 돌보기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일인데도 그걸 감당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해를 약간 보내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겸이도 우겸이 나름대로 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때 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 시켰으면서 이렇게 또 뭔가 또 좋게 서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시기에 제가 좀 그렇게 먼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좀 미안함도 좀 있고 그리고 우겸이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겸이는 정말로 유연하고 사람에 관심도 많고 또 정도 많고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응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는 차기작 계획이 지금 없고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역할로든 꼭 우겸이랑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해서 좀 써온 게 있어요. 그걸 읽어도 될까요? 네. 네. 울지 마세요. 울진 않아요. 울진 않는데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견뎌주세요. 뭔가 너무나 당연하게 4월 한 달 동안 배우전을 4차례 동안 해왔는데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새삼스럽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크던 작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일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제 옆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뭐 오종민 감독님이랑 김용수영 감독님도 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왔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지현 대표님도 뭔가 좀 오렌지 필름에서도 뭔가 준비해주시는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문득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다는 어떤 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뭔가 이번 계기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앞으로 더 빚지고 살려고요. 네, 촬영할 때나, 네, 촬영할 때나 이렇게 GV 할 때나 그냥 뭔가 그냥 가만히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숨 쉬고 있을 때도 사실 뭔가 제 힘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뭔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뭔가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뭔가 좀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손길이 계속 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작업할 때 뭔가 살아갈 때도 제가 이렇게 배우전 했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냥 시원하게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좀 감사한 마음으로 빚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전을 통해서 좀 뭐랄까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면은 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도 좀 세련되게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어떤 그런 어떤 굴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모로 좀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오늘 네 작품 다 보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우가 제일 중요한 건 뭐 연기도 연기지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알고 잡아봤던 우겸 배우는 되게 매력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작품 더 만나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우겸 배우님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박수 한번 꼭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오늘 김우겸 배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